학생 혼자 성공적인 대입 지원 전략을 만들 수가 없더라고요. 그랬으면 참 좋겠는데 결국 학부모님들의 도움이 반드시 선택권이 아니라 필수가 되어 주셔야 우리가 좀 성공적인 대입 전략을 짤 수 있다. 이 전제를 가지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입 정보가 막 쏟아져 나오고 있고 특히 이제 10월 10일 개정 발표한 이후에 상당히 많은 뭐 유튜브라든가 여러 가지 정보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그 내용들을 저는 이제 오늘 간담회도 있고 하니까 계속 여러 가지 모든 자료들을 거의 다 본 것 같아요. 근데 그 내용들을 쭉 보면은 좀 굉장히 극단적인 내용들이 많이 있죠. 보통 뭐 의대 진학을 위해서 스카이를 합격하고도 자퇴했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고 또 이과 아이들이 표점이 높다 보니까 수능 선택 과목에서 표점이 높아서 똑같은 뭐 90점을 받아도 표점이 높은 과목이 있다 보니까 이과 애들이 문과를 침공한다. 이런 얘기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그리고 정시가 확대된다. 또 뭐 입시 카르텔이 있어서 뭐 돈이 오고 가면서 내신 출제들이 뭐 이렇게 기출이 됐다, 유출이 됐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지금 이런 자극적인 뉴스들이 우리랑 상관이 있나요? 제 뉘앙스가 없는 것 같죠? 그렇죠? 사실상 우리랑 무슨 상관입니까? 그게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영역도 아닌 부분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 학생들과 여기 계신 학부모님들하고 별로 상관없는 뉴스들이에요. 의대 진학 스카이, 물론 의대 진학을 희망하시는 부분들이 있으시겠죠. 근데 실제로 지원하지 못하는 경우가 훨씬 많잖아요. 그렇죠? 뭐 의대 약대해서 뭐 1000명을 더 먼저 뽑겠다 뭐 이런 발표들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주인공이라고 다 얘기를 할 수는 없죠. 그렇죠? 그리고 이과 침공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이과 침공이다 뭐 문과 애들이 불리하다 이 얘기는 수시 얘기인가요? 정시 얘기인가요? 정시 얘기예요. 수시에 무슨 침공을 해요, 걔네가. 우리가 이미 다 수시에서 최저 맞추면 붙는 이런 상황인데. 그리고 뭐 정시 확대 역시 마찬가지겠죠. 실제로 서부학군에서는 현역 때 정시로 합격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수시로 더 좋은 대학교를 합격을 하겠죠. 어찌됐건 쏟아지는 뉴스들을 우리가 막 듣다 보면은요, 머리가 아프고 굉장히 답답하고 고구마 한 10개 먹은 것 같은 느낌이지만 실제로 우리랑 별로 상관없는 뉴스인 경우가 훨씬 많다. 보통은 상위 5% 정도 안에 들어있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뉴스에서는 그렇게 자극적인 얘기들을 많이 하게 되겠죠. 그렇다면 조금 더 지혜롭게 스마트하게 뉴스들을 우리가 좀 이렇게 갈라서 관점을 우리한테 정말 필요한 얘기들을 좀 걸러들을 수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 얘기들을 같이 오늘 좀 나누고자 합니다. 2008년생 현재 중학교 3학년 학생들한테는 일단 기본적으로 재수가 상당히 불리해진 건 맞죠. 그렇죠? 이유는 일단 얘네들보다 한 학년 위에 있는 2007년생들이 무슨 띠예요? 예, 황금 돼지띠래요. 그냥 돼지띠도 아니고 황금 돼지띠. 그래서 애들이 겁나 숫자가 많아버려요. 걔네들이 당연히 재수생이 늘겠죠? 그럼 우리 아이들이 걔네를 받아야 돼요. 입시 치를 때. 그런데 우리 아들, 딸들은 요 밑에 애들하고 같이 입시를 치르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개편안 때문인데요. 실제로 내신의 산출 방식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개편안 간단하게 두 가지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내신 산출 방식이 달라졌고요. 두 번째는 수능 과목이 바뀌었죠. 시험 패턴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내신은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바뀌게 되고 과목들도 좀 변동이 있는 상태인 거죠. 그리고 수능은 현재 우리 아이들이 이제 치르게 될 수능 같은 경우는 이제 선택 과목들이 좀 존재하죠. 그런데 2009년생들, 2028학년도부터는 문과든 이과든 상관없이 똑같은 시험지로 똑같이 시험 치르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특히나 사탐과 과탐이 굉장히 큰 변화가 있죠. 통합사회랑 통합과외로 보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요. 물론 이런 내용들은 이제 11월, 12월 공청회를 거쳐서 내년 초에 정확한 확정안이 발표가 될 예정이지만 어찌됐건 가안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결국 내신 산출 방식이 다르고 교과목이 다르니까 수시로 재수를 한다라는 게 되게 불확실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물론 재수를 불법화하진 않겠죠. 근데 이제 그때 당시 얘네가 재수를 하게 될 때 현역들은 교과목이 다르잖아요. 이걸 어떻게 환산할 것인가 각 대학들이 불확실한 상황이다. 자, 그리고 수능은 어때요? 고3 때 치렀던 과목과 재수할 때 치러야 되는 과목이 달라집니다. 그러면 몇 과목을 더 다시 공부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이게 뭐 무조건 불가능하다 쪽은 아니겠지만 유리할 게 하나도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의 미션은 뭐냐면요. 그냥 현역 때, 원래도 그렇게 생각하셨겠지만, 그쵸? 현역 때 안정적인 지원을 해서 대학에 무조건 그때 보내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걸 전제로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중3 때부터 재수 생각하시는 우리 서부학군 학부모님들은 안 계세요. 재수를 누가 뭐 하고 싶다고 하나요? 그때 돼서 떨어지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건데, 아무튼 이런 전반적인 어떤 요소들이 존재한다라는 걸 우리가 인지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고등학교 선택하시기 전부터 간담회 오시고 이렇게 시간을 내주셨잖아요. 이런 에너지가 사실은 이게 쉽지 않습니다. 미리 시간도 비워놓으셔야 되고 예약도 거셔야 되고 그때 당일날 컨디션 같은 거 모든 게 다 조합이 돼야지 이 자리에 앉으실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계신 학부모님들이 이제 고교 선택하기 전부터 이런 입시 간담회에 오실 때에는 그래도 내 새끼 인서울 15개 대학은 보내야 되겠다. 당연히 그 기준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걸 믿으시잖아요. 지금 그렇죠? 자, 그렇다면 한번 순서대로 각 대학들이 어떻게 아이들을 뽑고 있는지 안정적 지원을 기준으로 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빨간색 바가 1개, 2개, 3개가 있죠. 첫 번째 바는 가장 높습니다. 일단은 의치한 약수 여기까지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지금 보시면은 누적 인원이 6,600명 정도가 돼요. 전체 인원 중에서 정원 자체가 그렇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그러면 이제 우리 아이들이 6,600등 안에만 든다 그러면은 의치한 약수를 갈 수 있느냐? 황금돼지가 내려온다니까요. 그쵸? 황금돼지가 내려와요. 황금돼지 그 전년도 애들도 내려오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현역 때 누가 의치한 약수를 한 번에 댄번에 붙는 애는 걔는 진짜 난애지. 걔네 엄마 아빠가 진짜 별짓을 다 하신 거죠. 그 여러 가지 운도 따라야 되는 거고 그걸 우리가 확률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는 거고 대체로 50% 이상이 다 재수생, 삼수생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6,600등이라고 하는 이 등수를 우리가 볼 게 아니라 재학생은 저 중에 몇 %일까라고 추산을 해본 결과 대략적으로 50%라고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그럼 우리 아들, 딸들의 동기들 중에서는 얘가 0.83% 안에 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쵸? 1%도 아니고 0.83이야. 그럼 아마 애가 0.83% 안에 들었으면 엄마 아빠가 벌써 알았을걸요? 그쵸? 심상치 않아. 뭔가 이거 좀 수를 써야겠어. 내가 감당이 안 되네 얘는. 이거 당연히 아셨을 텐데요. 인정? 예. 그래서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제 여기 듣는지 안 되는지 이걸 가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쭉쭉쭉 내려옵니다. 이제 서울대, 연대, 고대, 서성한이, 중경, 외시, 그리고 동건, 홍숙 여기까지, 홍대까지. 와, 홍대까지 가준다 그러면 아름답죠? 그쵸? 얼마든지 막 파티도 해줄 판이야, 진짜. 대박. 그쵸? 자, 그런데 역시 홍대 정도까지라고 했을 때는 전체 정원은 누적 인원입니다. 52,000명이에요. 52,000명. 근데 이거는 역시 재수생들 들어있고 재수하는 애들이 나 재수해서 덕성여대 갈 거야 이런 애가 어딨어요. 재수를 하면 당연히 홍대 이상으로 생각을 하는 거고 이 안에는 강남 학군지 애들도 있고 또 자사고 특목고 애들도 바글바글 드글드글 이렇게 할 거니까 당연히 그 재수생의 포진 비율은 훨씬 더 높을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재학생 비율로 봤을 때는 6.61% 안에는 들어야 된다. 그럼 이거 어디서 확인해요 우리가? 내 새끼가 0.83%인지 6.61%인지 있지도 않은 재수생들을 넣어서 확인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이건 언제 어떻게 확인이 가능합니까? 고등학교 1학년 가면 바로 확인 가능하죠. 3월에. 왜냐면 3월에 전국연합 모의고사를 보니까. 그쵸? 국어, 영어, 수학의 이 전체 평균에 얘가 몇 % 안은 되는지 100분위를 확인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쵸? 자, 그러면 그때까지 기다리셔야 돼요. 10일, 1, 2 다 기다렸다가 그때 뭘 확인해요? 미리 확인 충분히 가능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11월에 그런 시험들이 저희 학원에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잠시 뒤에 이제 등록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6.61%입니다. 자, 그런데 마음대로 잘 안 되잖아요. 입시는 정말 운도 따르고 여러 가지 요소들이 정말 복합적으로 종합적인 어떤 단계이다 보니까 쭉 내려가면 카톨릭대 정도다라고 해도 우리가 우습게 알지만 10% 안쪽에 들어야 돼요. 안정권이라고 했을 때. 그쵸?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이 입시가 안정적이라는 게 참 말이 쉽지 그렇게 쉽지는 않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는 페이지의 설명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가시나요? 네. 자, 그렇다면 사실은 이제 입시를 치르게 될 때는 44만 명이에요. 44만 명. 이제 애들 전체가 44만 명인데 이 중에 결국에는 아이들이 경쟁을 통해서 상대평가를 해서 줄 세우기를 해서 요만큼은 뭐 0.83%는 의치한 약수, 뭐 6%는 홍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그렇게 줄 세우기를 일자로 세워서 한 줄로 세운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좀 관점을 약간 다양하게 보실 필요가 있어요. 일단 지원하고자 하는 고등학교도 다 다르시잖아요. 그러면은 하나고 1등급이랑 대성고 1등급이 같지 않다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당연히 대학에서도 고등학교를 보는 시선도 다르고 그래서 열어서 들어오라고 하는 문들을 하나만 만든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문들을 만들어놨다는 겁니다. 대입 설계를. 우리보다 학생들보다 어머님들보다 훨씬 더 진심이고 가장 진지한 게 대학이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안 뺏기고 싶다는 거죠. 그 설계를 들여다보시면 정말 끼깔나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했을까? 정말 대단들 하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입시를 나중에 치르시게 될 때에는 결국 내신 점수 그리고 내 생기부 이것만 갖고 그냥 어딜 던지는 게 아니라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에 도대체 어떤 애들이 지원을 할 건가? 그 중에 특목고 애들은 어느 정도일 거고 일반계 고등학교 출신은 몇 % 정도가 합격을 했을까? 즉 경쟁 상대가 누군지를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번 예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 야, 너 대학 어디 가고 싶어? 이렇게 이제 우리 중학교 3학년 거의 이제 완전 피덩이 같은 애들이겠죠. 대입에 대해서 잘 모르는 학생한테 저희가 이제 질문을 던집니다. 야, 너 대학 어디 가고 싶냐? 그랬더니 저요? 홍대요. 바이브가 있잖아요. 그래서 홍대 가서 막 자유롭게 집도 가깝고 저기 거기 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홍대 무슨 전형으로 갈래? 이게 이제 저희의 질문이겠죠. 무슨 전형이요? 잘 모르겠는데? 뭐 약간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페이지를요 그냥 설명 없이 보시면은 뭐야 하나도 모르겠어. 약간 이러실 수 있는 페이지예요. 왜냐하면 지금 고대부터 서울대, 연대 순위도 좀 이상하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요 같은 학교가 두세 번 이름이 언급이 돼요. 그러니까 이 제목을 보시면 상대평가의 나의 위치 경쟁 상대는 해놓고 도표의 가장 오른쪽에는 일반고 학생들의 비율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순서는 뭐냐면요 일반고 학생들을 가장 적게 뽑는 대학의 전형부터 가장 많이 뽑는 대학의 전형까지 이렇게 순위별로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같은 대학이 두세 개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전형이 다 다르다 보니까요. 그러면 이 표를 기준으로 보셨을 때는 고대가 종합전형으로는 일반계 애들을 제일 안 뽑네요. 그쵸? 고대를 학생부 종합으로 우리 서부학군에서 합격했다는 얘기 들으신 적 있으세요? 저희 학원에 있었어요. 충실고등학교 졸업해가지고 고대 합격한 애도 있고 서울대 합격한 애도 있는데 그게 기준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 친구의 생기부는 상당히 탁월했었습니다. 내신도 상당히 좋았고요. 당연히. 그래서 붙었던데?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정말 어려운 문을 그 친구는 뚫었던 것이죠. 어찌됐건 일반계 학생들을 가장 적게 뽑고 그러나 쭉 내려오면은 고대 정시 같은 경우는 지금 뭐 64%에 있습니다만은 많은 비율이라고 보기도 좀 어렵습니다. 어찌됐건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아까 제가 가상의 친구한테 질문을 던졌을 때 저 홍대 갈래요 이렇게 얘기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홍대를 한번 보겠습니다. 홍대 쭉 보시면은 정시가 처음에 있어요. 그러니까 순위별로 따지면은 일반계 애들이 홍대를 정시로 갈 확률은 극히 사실 좀 어렵다. 이쪽 페이지 제일 상단에 있으니까요. 그런데 홍대가 저기만 있는 게 아니라 보시면 여기 논술 전형도 있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 교과 전형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여기 오신 거는 다 일반계 고등학교 보내시려고 오신 거잖아요. 저희 8개 고등학교밖에 안 합니다. 그럼 8개 고등학교 다 일반고인데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홍대를 지원하겠다 그러면 일단 현행으로는 교과를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물정 모르고 막 정시한다, 뭐 논술한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좀 황당하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교과 전형에서
홍대는 어떤 조건을 내거느냐 요걸 파야죠. 그쵸? 그럼 그 조건이 뭔지를 엄마도 알고 있고 애도 알고 있고 그것들을 삼천이 이렇게 걸러져가는 과정들이 입시 전반에 걸쳐서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떤 친구가 선생님 저는 경희대도 가고 싶고요. 저는 외대도 가고 싶어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그럼 경희대, 외대가 저한테 뭐가 더 불리한가요? 유리한가요? 이런 걸 우리가 따져야 되는데 역시나 한번 일반계 보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쭉 보시면 외대는요 지금 정시 부분에 이렇게 있어요. 62.3%. 근데 정시는 우리가 안 가니까 가기가 좀 어려우니까 외대 정시는 좀 차치하고 외대 종합은 지금 이쪽 페이지에 맨 마지막에 있습니다. 68.9%가 일반계고 학생인데요.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그리고 이제 빨간 색깔로 표지가 되어 있는 숫자들은 좀 유의미한 숫자인데 외대는 일반계 애들이 68.9%래요. 그럼 꽤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 이렇게 경쟁을 하고 있는 아이들을 좀 보시면은 일반계도 있지만 외고가 겁나 많겠죠. 그쵸? 외고 애들이 마지막은 외대 아니겠습니까? 그쵸? 아랍어과, 뭐 서문학과 뭐 이렇게 약간 던지잖아요. 그래서 여기 외고 애들하고 같이 학생부 종합으로 맞짱을 떠야 돼. 그럼 걔네들이 배웠던 과목이 있는데 일반계고 여학생이 문과에서 쟤네들하고 맞짱을 뜨려면 학종으로 맞짱을 뜨려면 생기부가 내 옆에 있는 친구나 내 옆에 있는 서부학군에 있는 애하고 비교했을 때 좀 상당하다고 해서 그게 메릿이 있다고 보기가 좀 어렵다는 겁니다.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경쟁 상대가 누군지를 이해하는 이런 전략들이 차근차근 좀 필요하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자, 첫 번째 페이지와 두 번째 페이지가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얘기였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페이지에서는요, 결국 일반계고를 갈 거면 일반계고를 뽑는 전형이 어디가 문이 활짝 열려 있느냐, 그리고 그 전형은 뭘 요구하느냐, 이걸 공부해야만 한다. 이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저 페이지가 조금 어렵잖아요. 설명을 들어도 나중에 아씨 뭐였더라? 약간 이럴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내신으로 한번 내신으로 설명을 드리면 조금 편하시니까 내신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요, 하나고나 전사고를 한번 여기 보도록 할게요. 하나고, 전사고, 특목고들은 걔네는 웬만하면 대학을 가요. 그리고 걔네는 학종으로 가려고 작심을 하고 간 거예요. 그쵸? 그래서 3.9등급, 하나고에서 3.9등급이다 그러면 여기 빨간 색깔까지가 스카이입니다. 그러니까 3.9인데 스카이를 당연히 가능하죠. 하나고는 지금 서울대 실적도 상당히 높고, 자, 그리고 4등급 이하라 할지라도 얘네가 어찌됐건 15개 대학은 엔간하면 붙어요. 그러니까 대학은 내신을 등급으로 환산하진 않거든요. 종합에서. 그러니까 내신 점수를 보거든요. 등급과 점수는 같지 않습니다. 우리도 같지 않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이걸 같이 보나요? 뭐 하나고 3.9랑 숭실고 3.9를 똑같이 안 보잖아요. 우리도. 근데 대학이 그렇게 볼 리가 없죠. 그래서 Z점수라고 해서 내신을 환산하는 이 공식이 당연히 존재하고요. 설계를 통해서 표준 편차가 내신 그 성적표에 다 나오다 보니까 생기부에 환산을 해서 다 이제 요 아이들까지는 당연히 합격을 합니다. 근데 이거 우리 내용이 아니니까 이거는 이제 차치를 하고, 자, 방역자사고와 일반 우수고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저희가 8개 고등학교를 한다 그랬는데 일반계 고 중에서도 좀 우수한 일반계 고등학교, 우리로 따지면은 예를 들어 선정과중이나 아니면 예일이나 대성이 해당이 되겠죠? 그러면 예일이나 선정과중이나 대성에서는 스카이를 가려면 몇 등급 정도 해야 되느냐? 빨간 색깔. 안정지원이니까 1.5입니다. 안정지원이니까요. 우리 안정지원이라는 말을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얘네들은 1.5 정도면 이제 스카이를 쓰죠. 대체로 다 씁니다. 그 밑에 애들도 쓰긴 쓰죠.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변수들이 좀 작용을 할 것이고, 그리고 3.1 정도까지,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여기네요. 2.25까지고요. 그리고 3.9까지가 홍대 정도 이렇게 15개 대학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근데 되게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너무 해자스러운데? 이러실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언급했던 그 고등학교의 진학 선생님들조차 그렇게까지 얘기 안 하실 수 있어요. 입학을 시켜보면. 근데 저희가 좀 보면은 사례별로 이런 경우들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물론 다른 학교에서 2.5대 스카이 가는 애는 본 적이 없어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 이제 해당되는 고등학교에서는
요 정도면은 스카이 진학. 그리고 3.9 정도면은 홍대 이상의 진학이 가능하더라. 근데 아까 홍대는 우리가 만약에 간다 그러면 무슨 전형으로 가야 된다고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죠? 교과예요, 교과. 교과니까 종합이 아니잖아요, 그게. 그럼 교과면 최저를 맞춰야 되죠. 근데 홍대 최저가 겁나 빡세다는 거예요. 근데 이 우수한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내신이 이 정도 나오는 아이는 그 빡센 최저를 맞출 만한 역량이 좀 돼요. 다른 학교 3.9는 그 역량이 안 돼요. 아, 내신하고 수능하고 상관없지 않느냐? 완전 상관 있어요. 공부 역량을 보는 거니까. 자, 그리고 만약에 4점대 언더로 떨어진다 그러면 사실은 못 가죠. 근데 이제 얘네들이 뭘로 가는 거냐면 노란 색깔은 논술입니다. 논술. 논술이에요. 논술도 최저를 보잖아요. 그러니까 최저를 맞춰서 논술 전략을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5 이하로 떨어진다 그러면 사실상 못 가죠. 그리고 논술 써도 내신이 6등급이 막 떴다 그러면 감점 처리가 돼요. 그러니까 논술에 내신이 반영되는 학교들이 다소 있다 보니까 어찌됐건 기준을 2.5, 3.9로 확인을 좀 해보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근데 제가 지금 대성 2학년하고 예일 1, 2 내신을 하고 있는데 반에 들어가서 지금이 1학년 2학기, 2학년 2학기잖아요. 특히 2학년 2학기 정도 되면 학부모님들이 아마 그 정도 자녀 있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애들이 막 열정이 막 끌어올라고 어떻게든 해볼게 엄마! 이러나요? 안 그래요. 맛이 갔어요 일단.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해탈의 경지? 산후조리원 느낌? 약간 군대 말년병? 약간 그 느낌이에요 애들이 좀. 그래갖고 그냥 이렇게 좀비처럼 왔다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하는 애들이 되게 많아요. 마음을 못 잡는 거죠. 그러니까 속은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래서 열심히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신이 요 정도 나와요. 어떤 과목은 요 정도, 어떤 과목은 요 정도. 그러니까 합쳐서 평균이 요 정도 나오는데 자기가 그냥 생각에 못 갈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3.9면은 못 간다는 그 약간 그 선입견이 당연히 있잖아요. 타당한 선입견. 그쵸? 그래서 제가 얘기합니다. 너네 답도 없는데 네 친구랑 둘이서 꽁냥꽁냥 해가면서 아, 너도 3.9야 나도 3.9인데 우리는 텄다. 딸이 할 게 없으니까 지금 학원 다닌다. 이렇게 근거 없는 팩트 없는 그런 얘기하지 마시고 팩트에 근거해서 사례들을 보고 빨리 이걸 이 앞쪽으로 어떻게 던질 건지 기상충처럼 3.7로 가고 3.6으로 가는 그런 전략을 반드시 세워야 된다라고 얘기하면 눈이 반짝반짝해요. 어제도 그런 얘기들을 좀 했었는데 그러니까 잊어먹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얘기 들으시지만 또 까먹는다고요. 왜냐면 이제 한 번씩 팍 수학으로 갑자기 4.2 이렇게 딱 맞고 막 믿었던 영어가 갑자기 막 2.8 이렇게 맞고 뭐 하나 올려놨더니 뭐가 떨어지고 정신이가 하나도 없거든요. 이제 현장이 되면. 그래도 기억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언급했던 그 고등학교가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고등학교라고 할 때에는요. 바로 요 정도 수준이죠. 그래서 스카이를 간다 그러면요. 1.5 안에는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충암이나 숭실이나 명지나 이런 동명이나 선일이나 이런 학교들이 2점대인데 스카이를 간다? 못 봤어요. 못 봤어요. 그거는 저도 못 봤습니다. 일단. 그리고 일단은 홍대 정도 이상을 간다 그러면 3.1로 가는데 요 자주 색깔까지는 거의 다 이제 학종이라고 보시면 돼요. 학종으로 보시는 거고 그리고 이제 3.5 여기까지가 일반 다른 others 고등학교에서는 이제 논술 전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우리는 아마 두 번째랑 세 번째에 해당되는 학교에 지원을 하실 겁니다. 그러시죠? 그쵸? 자, 그러면 마지막 우리한테 해결은 없지만 여기를 참고로 조금 보실 필요가 있으세요. 지방의 비평준화 지역에서의 일반고 학생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저 학생은 스카이를 갈 수 있을까요? 진짜 어렵죠. 그러니까 전교 1등 해도 2등을 해도 내신이 1.5라 할지라도 지금 빨간 색깔이 안 뜨잖아요. 일단 학종으로 가야 되는데 스카이는 거의 다 또 최저도 보고 생기부도 보고 전반적인 걸 다 보는데 그런 인프라 형성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저기서 1.5를 받든 1.07을 받든 간에 사실은 스카이는 좀 어려운 것이고요. 그래서 1.5를 받아도 학종으로 홍대 정도 수준 이상 학교는 지원이 가능한 상황이 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일단 최저를 못 맞춰요. 그러니까 수능 공부가 너무 전무한 상태인 거죠. 내신만 하고 그리고는 논술은 얘네가 할 수 있어요? 논술 학원도 없는데? 최저를 또 맞춰야 되는데 논술을 하려면? 그러니까 얘네는 학종 아니면
학생부 교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걸 왜 설명드리냐면 우리가 이렇게 지방의 비평준화된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지도 않은데도 우리 서부학군 학부모님들이나 학생 중에 마치 자기가 여기 있는 것처럼 입시 전략을 짜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무슨 얘기죠? 겁나 내신만 해. 복잡하고 답답하니까 일단 모르겠고 내신을 따야지. 그 다음에 뭐 생기부 얘기를 하고 뭐 최저 얘기를 하지. 내신이 나쁜데 내가 할 말이 없어요. 상담 가도 내가 뭐 할 말이 없어요. 이렇게 되니까 나중에 이제 2학년, 3학년 올라와서 이제 이사단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말자고 오늘 타이틀이 학부모님들이 도와주셔야만 전략이 나온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서부학군 우리 8개 고등학교에 지원하신 학부모님들께서는 두 번째와 세 번째에 해당이 되시니까 이 숫자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결국 답이 나왔어요. 안정 지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무조건 학종이에요. 지금 얘네 이후부터 2028학년부터 고교 학점제잖아요. 그러니까 고교 학점제 자체가 학종을 당연히 확대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선택했던 교과목이랑 그 활동을 가지고서 대학에 관련 있는 학과에 지원을 하겠다라는 이런 연계선상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상황에 끼어 있고 당연히 얘네들이 그 단계별 적용에 해당이 될 거라고요. 대학에서 뽑는 데 있어서. 일단은 학생부 종합전형을 신경을 쓰셔야 되고요. 사실 종합전형에 되게 자신 있고 아이가 성향이 잘 맞고 이런 경우는 별로 없어요. 왜냐면 일단 복잡하고 내신이나 점수를 내는 거는 지금도 하고 있으니까 사실 늘 해왔던 패턴대로 한다라는 그런 생각에 좀 약간 안도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생기부는 아버님들도 어머님들도 좀 내가 얘를 어떻게 끌어줘야 되지? 나도 잘 모르는데 자신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게 팩트입니다. 안정지원이에요. 그래서 이걸 써야 돼요. 그리고 플러스 교과 전형으로 2장, 3장 이렇게 쓰는 거고 논술 전형으로 쓰는 건데 아무래도 지금 안정지원을 해야 되다 보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의 이 지원이 6장의 원서 중에 3장 이상은 무조건 돼야 된다는 생각을 좀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그쵸? 그리고 이제 논술을 하거나 학생부 교과를 하더라도 여기 수능 최저가 다 걸려 있잖아요. 수능 최저가. 수능 최저를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맞춰야 돼요. 반드시. 근데 수능날이라고 하는 그 데이를 한번 우리가 상상을 해보시면 이제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질 거냐면요. 특히 첫째 자녀 있으신 분들은 잘 시간 못 하실 수 있는데 아마 첫째 고등학교 이렇게 보내신 어머님들은 아실 거예요. 시험을 애들이 고등학교 딱 올라가면 이제 10번의 내신을 본단 말이에요. 중간 기말, 중간 기말, 중간 기말, 3학년 1학기까지. 그런데 그 중간 기말 고사 기간 동안 별일이 다 있어요. 막 갑자기 배가 아파서 뭐 1교시 끝나고 화장실에 튀어갔다든가. 그쵸? 갑자기 막 컨디션이 너무 난조여가지고 뭐 어떻게 됐다든가. 별일이 다 있습니다. 저도 저희 아이가 그럴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막 갑자기 울렁증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한 번의 허들이 굉장히 중압감으로 오다 보니까 또 아이들이 옛날 같지 않잖아요. 우리는 막 들깨처럼 자랐는지 모르겠지만 애들은 이제 너무나 막 꽃같이 자라갖고 되게 모든 것들이 자기들 편한 잠자리, 편한 어떤 여러 가지 환경에 자라다 보니까 이 스트레스 상황에 굉장히 좀 취약해 있기도 하고요. 시험 기간에 그 압박감을 예전보다는 좀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그래서 어찌됐건 컨디션 난조든 꾸준함에 대한 어떤 학업적 역량이든 간에 부족한 면들이 많다 보니까 사실상 중간고사, 기말고사라는 이런 수시로 있는 시험에서조차도 기량 발휘를 못해요. 그런데 수능은 어떨 것 같으세요? 수능은. 더군다나 현역이야. 그러니까 얼마나 빡세겠습니까? 그날 별일이 다 있을 수 있는데 뭐 감독관이 신발을 찍찍 끌고 가는 바람에 너무 그거에 꽂혀가지고 내가 집중이 안 됐다. 듣기 평가할 때 옆에 사람이 기침을 막 오지게 한번 때려버렸다. 아니면은 뭐 갑자기 시계가 뭐 계산을 잘못했다. 복통이 났다. 정말 무슨 짤에서나 볼 수 있을 것 같은 얘기들이 현실상에서 내 가족한테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논술을 지도하시는 선생님들조차도 원서를 쓸 때는 학종이 안정이니까 아무래도 안정권은 이쪽입니다 라고 얘기를 다들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를 한 3, 4는 놓고 보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가 2, 뭐 이렇게 약간 가능성을, 확률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려면 지금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일단은 전국적인 우리 중3 학생의 퍼센테이지를 좀 확인하시면 좋죠. 근데 전체 중3 아이들이 무슨 학력평가지 없으니까
일단 국영수 모의고사를 고1 거를 좀 보셔야지 돼요. 그러면은 퍼센테이지가 나오거든요. 걔 배점 때문에. 그걸 보고 지원하고자 하는 고등학교에 갔을 때 내신이 몇 등급 정도 나올지를 이렇게 하면서 역학조사를 하는 거예요. 얘가 전체적으로 몇 퍼센트 안에 들어갈 수 있는가. 자, 그리고 이제 이 아이가 이 어느 고등학교에 갔을 때 당연히 이제 일반계 고등학교니까 그때 이제 어느 대학을 지원 가능하다라고 했을 때는 경쟁 상대가 도대체 누구냐. 내 옆에 있는 동명이 경쟁이 아니고 내 옆에 있는 뭐 숭실이 경쟁이 아니라 외고 애들이나 전상고 애들이 경쟁 상대일 수 있다. 그러면 생기부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최저는 어느 정도 수준으로 맞춰야 되느냐. 이런 내용이 있겠죠. 그리고 걔네는 지금 뭘 준비할까. 내 눈안에 보이진 않지만 걔네는 지금 어떤 그 루틴으로 어떤 학원에서 어떤 수업들을 들으면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계속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결국 안정지원으로 2개, 전략지원으로 4개 이렇게 짜는 것들을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가시죠? 예, 학종으로 써야 된다. 학종으로. 자, 그러면 근데 이제 현장에서 저희가 보게 되면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있어요. 사실 예비고일 간담회 또 다음 주 저희가 이제 중동부 간담회도 있는데 중동부 간담회, 예비고일 간담회, 고2 간담회, 고3 간담회 다 해봐도 오늘이 최고예요. 오늘 같은 날이 분위기가 제일 좋고 어머님들도 뭔가 영차 이런 게 있어요. 그래? 11월 5일 미만고 진행시켜! 막 이런다고요. 막 그러니까 열정이 있고 표정도 되게 좋아 지금. 근데 이제 내년쯤 되면은 이제 한숨을 오지게 쉬고 이제 웬만하면 또 오지도 않아. 왜 안 오시겠어요? 내신이 네가 그 내신 받았는데 내가 학원 가서 무슨 들으면 뭐하냐. 나는 듣고 너는 똥 싸는데 우리가 지금 손발이 안 맞는데 들으면 뭐하냐. 이러고 고등학교 선택했을 땐 굉장히 뜨겁고 열정이 있었던 그 온도가 확 식어요. 고2, 고3 되면 확 식고 그러면서 이제 점수에 매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줄 알았으면은 아유 여기 안 보내고 딴 데 보낼 걸 막 이런 생각들 하시고 여러 가지 갈등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좀 예방을 해야 돼요. 근데 이게 주기적인 간담회나 여러 가지 어떤 그 자극 포인트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앞 페이지에서 분명 우리가 학종을 준비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대체로 아까 보여드렸던 지방 비평준화 일반고 학생이나 어머님들이 하는 것을 똑같이 하세요. 내신만 겁나요. 내신학원 어디가 잘한대? 내신 몇 등급이래? 그 집에는 거기 갔는데 내신 어떻대? 계속 그것만 우리가 집중을 할 수밖에 없나 봐요.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내신 등급을 어디를 가면 유리하대, 어디를 가면 불리하대 자꾸 이 기준으로 고등학교를 선택을 하신다는 것 자체가 사실 학종 준비하고는 조금 거리가 멀다.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겠죠. 물론 유불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주 첨예하게 우리가 이것저것을 다 따지셔야 되겠지만 기준이 그거 하나만 있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학종을 서서히 약간 포기를 해요. 아니면 학종만 준비를 하든가 약간 되게 둘 다 전략 없는 상황인데 이유가 뭐냐면요. 일단은 아까 논술이나 뭐 면접이나 이렇게 이제 이런 것들을 보게 될 때에는 우리가 이제 학교 생활 말고 다르게 또 하나의 준비해야 될 언어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최저를 생각을 해볼게요. 최저를 애들이 못 맞춰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남의 집 애들이나 쉽게 맞추지 우리 집에는 쉽게 못 맞춰요. 사실은. 그래서 일단 수능에 자신이 없습니다. 수능 최저라는 거는 이제 수능 날 이 대학에서 요구하는 2과목이나 3과목의 합을 맞춰오라는 그 수능 최저잖아요. 그럼 전 과목 다 할 필요가 없고 그 몇 과목을 딱 준비해가지고 3합 8, 3합 6 이렇게 맞춰갖고 오면 되는데 일단은 수능에 자신이 없어요. 근데 왜 없는지 말씀드릴게요. 일단 입학과 동시에 3월달 입학과 동시에 중간고사 대비가 들어가요. 저희 학원도 그렇고 다 그렇게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기선제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막 합니다. 한 달 반을 해요. 이렇게 하고 끝나자마자 점수가 탁 나오면 뭐야? 이 정도였어? 약간 황당하기도 하고 근데 아직 안 끝났으니까 기말고사를 바로 또 들어갑니다. 기말고사 끝나면 여름방학이 돼요. 그럼 약간 힘들었거든요. 그럼 피서도 좀 갔다 오고 되게 짧아요 또 여름방학이. 그럼 2학기 되면 또 2학기 내신을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1년의 과정이 중간 기말, 중간 기말 계속 이런 식으로 맞물리다가 겨울방학이 되면 조금 시간이 남는다는 거예요. 그럼 겨울방학 때 물론 이제 수능 공부를 하겠지만은 어찌됐건
1년의 학사 일정은 수능 공부를 할 수 있을 만한 사실상 시간적 여력 같은 게 없어요. 공력도 없고. 그리고 모든 3월, 9월, 11월 달에 전국연합 모의고사가 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 부산시 교육청 이렇게 교육사 모의고사가 있는데 3월 달도 9월 달도 11월 달도 다 내신 기간이에요. 내신 대비 수업을 하고 있고 내신 공부를 하는 기간이다 보니까 현장에서 어떠냐면요. 시험 그 모의고사 날이 딱 있잖아요. 생리병결을 때려버려요. 애가. 아니면 자기가 필요한 과목 2개만 보고 나왔대요. 좋대요. 이거 보통 2학년 되면 굉장히 많이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님들 공부하실 때 아버님들 학교 다니실 때하고 되게 달라요. 분위기가.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도 잘 보든가 말든가 이제 죽자고 막 가고 아파 죽어도 학교 가서 아파라 막 엄마가 보냈지만 얘네가 그런 애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100분, 70분, 90분을 못 앉아 있기도 하고 그날이 오는 거를 못 참아요. 그날이 오는 거 못 참고 혹은 내신이 더 중요한데 내가 오늘 이 기력을 여기다 다 쇠진하면 좀 이따 나 수학학원 가야 되는데 나 이거 점수 보는 것도 두려워 죽겠고 진짜로. 그래서 결국에는 정색하고 모의고사를 보는 일이 거의 없다. 되게 많이 그렇습니다. 아마 경험 있으신 분들은 충분히 아실 거예요. 그리고 점수도 안 보여줘요. 애들이 또 성적표도. 이런 상황입니다. 또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이제 자소서가 없어지다 보니까 면접을 강화하는 학교들이 아직도 있어요. 대학은 면접을 상당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반면 고등학생들, 우리 입시생들은 면접을 되게 싫어하죠. 면접을 봐본 적도 없고 얼마나 떨립니까? 교수님들하고 자기가 질문 받고 막 이렇게 한다라는 게. 그래서 결국에는 대학이 요구하는 수능 최저와 면접을 약간 안 보려고 하는 거예요. 심리상. 그리고 내신만 하는 거죠. 그쵸? 결국 현실은 그래서 결국 내신만 겁나 쪼다보면 아까보다 지방의 비평준화급이 돼버린다 지금. 그래서 결국 인서울대학에서 내신만 가지고 대학을 뽑는 입학을 뽑는 그 전형을 뽑는 전형이 없는데 그러니까 시작부터 뭔가 잘못된 상황이 되는 거지. 계속 과정에서도요. 고등학교 출발부터 인서울대학과 사실 되게 무관한 전략을 짜고 있는 것이고 그걸 나중에 원서 쓸 때 깨닫게 되는 상황이 된다 이겁니다. 그럼 한번 스스로 되물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오셨을 때 아마 고등학교 정보도 좀 얻으실 겸 어느 고등학교가 우리 아이, 우리 딸내미, 우리 아들내미한테 좀 유리할까? 불리할까? 근데 그 유불리에는 내신이라는 게 확 물고 있으셨죠. 그쵸? 근데 그거에서 약간 이제 문을 좀 여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만 하면 못 가니까. 최저, 그리고 생기부. 이것이 어떻게 그림이 그려질까? 고민을 좀 더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럼 준비할 것들을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상대평가잖아요. 그쵸? 내신 상대평가죠. 그러니까 상대평가고 우리 각 고등학교에서도 상대평가를 할 거고 또 수능 최저를 맞출 때도 상대평가를 하니까 객관적으로 이제 상대평가에서 우리 아이의 표점이 어느 정도냐 이걸 이제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이건 지금 당장 하셔야 돼요. 당장. 근데 지금은 다 가려져 있으시잖아요. 각각의 중학교에서는 다 이제 절대평가로 성취도 평가하고 있고 다 또 뭐 A 아니면 B지 뭐 C가 있겠어요? 웬만하면 다 A 아니면 B죠. 그리고 다 물어보면 지금 고1 애들 중학교 때는 다 방구 좀 꼈대요. 다 내신으로 다 A고 올A였고 뭐 전교권이었고 오늘 아침에도 전화 받았고 이번 주 내내 전화 받았어요. 저도 이제 예일여고 1학년 학생들 중에는 국제중학교 출신 학생들도 있고 외국에서 살다 온 아이들도 있고 이렇게 되는데 내신이 일이 안 나와요. 절대로. 그렇게 했다고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황당한 상황들이 자꾸 생긴다 이거죠. 그런 부분 어찌됐건 상대평가에 대해서 표점을 찍자. 여기서 이제 합리화라는 글씨를 딱 걷어내고 한번 맞짱 떠보자. 열어보자. 이게 좀 필요하죠. 학생과 학부모 같이 이것을 오픈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거를 하는 게 두렵죠. 근데 비난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까지 쓴 돈이 얼마인데 앞으로 쓸 돈이 더 많으세요. 앞으로 쓸 돈이 더 많으세요.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면 특강이랑 뭐랑 해가지고 수학이랑 과학이랑 해갖고 장난 아니잖아요. 두 번째, 고등학교 1학년이 지금 내신 등급을 받는 것에 혈안이 돼 있는데 사실 각 고등학교마다 등급을 대학이 똑같이 보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아까 앞에서 드렸었던 것처럼 등급과 성적은 좀 다릅니다. 예를 들면요. 대성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2개만 틀려도 3등급만 이래요. 영어 같은 경우가.
그 이유가 다 있어요, 사실은. 그 안에 들여다보면 아주 재미있는 현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친구들이 자기 내신이 3등급 막 이래버리면 컸다, 정시로 돌려야겠다 막 그러면서 정시 파이터 같지도 않은 파이터들이 막 생기는데 실제로 대성고는 3.9 안에 들어가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홍대 이상 지원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게 아이들한테 너 3.9에 매몰되지 말고 원점수를 높여. 너의 원점수를 각대하게 볼 거야. 표점도 있고 평균도 있고 네 원점수를 봐서 너가 3.6이어도 경희대 정도 합격 가능한 사례가 여기 있다. 경희대 발표 사례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만든 자료가 아니라 경희대가 발표한 자료를 보여주기도 하죠. 그래서 등급과 내신 성적을 구분해서 인지할 수 있어야 되고요. 자, 이건 당연히 같이 하셔야 되겠죠? 같이. 그리고 자기주도 학습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요. 결국 2028학년도 대입 개편안, 그리고 고교 학점제, 그리고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안정지원은 학생부 종합전형이죠. 근데 학생부 종합전형이 뭔가요? 생기부죠. 생기부가 뭔가요? 자기주도적 학습을 할 수 있는 앤지를 증명해봐 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생기부에 내신 점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각 과목마다 교과세부 특기사항이 있고 자동봉진이라는 창체활동의 글들이 쓰여져 있고 담임 종합 의견도 그 밑에 그려져 있고 이게 1학년, 2학년, 3학년 1학기까지의 내용들이 다 기재돼서 이 종합적 서류를 내는 거잖아요. 그 안에 깨알 같은 글씨들 이게 250자, 500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그 내용들은 학생이 각 과목들을 공부하고 수행평가를 하고 자율발표를 하게 될 때 어떤 것을 궁금하게 생각해서 자기가 자기만의 탐구 방식을 통해서 보고서를 써서 발표를 했는가에 대한 내용이 여실히 드러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기주도 학습이라 그러니까 뭐 얘는 시키지 않아도 지가 혼자서 수학 100문제를 풀어요.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책을 읽고 탐구를 하고 궁금한 뒤 더 한번 찾아볼까? 조사해볼까? 팀플을 해볼까? 보고서를 작성하는 능력. 이건 이제 애가 알아야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각 학교마다 이런 자동봉진 창체 활동을 굉장히 열심히 꾸리는 학교들의 특징들이 다 있는데 자율 발표를 많이 시켜요. 자율 발표. 그러니까 자율 주제 발표. 그러니까 주제를 딱 집어서 주는 게 아니라 자율 주제로 발표해봐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옛날에 전에 이제 명지고등학교가 가고 싶은 나라에 대해서 뭐 소개해봐라 이런 얘기인데 또 이제 완전 잼미니급 애들은 지가 가고 싶은 뭐 패션의 나라 프랑스 막 이 똥싸고 앉아있는 지금 그게 아니라 자기가 가고 싶은 나라라고 하니까 진짜 리터럴리 그대로 얘기를 한 거 아니에요 얘는. 근데 그게 아니라 진로와 관련된 만약에 건축학과다 건축학과를 가고 싶다 건축공학과를 가고 싶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 스페인의 가우디가 설계한 이런 건축물이 있는 그리고 또 안토 다다미가 있고 일본에 있는 어떤 건축물이 있는 이런 것들을 소개하면서 자기가 그걸 연결해서 발표를 하라는 건데 그거를 학교에서 그렇게까지 깨알같이 가르쳐주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그 문해력도 부족하고 그러니까 혼자서 완전 동상이몽하는 애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기 주도학습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고등학교 입학 전에 이게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대입 전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겠죠, 어머님께서.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아이는 이제 선수예요, 선수. 그러니까 42.195km라는 굉장히 장거리 10번의 시험을 치르고 생기부를 만들어가는 실전에 뛰는 선수입니다. 얘 체력 관리도 해주셔야 되고 멘탈 관리도 해주셔야 되고 계속 이렇게 매니저 역할들을 해주시는 건데 얘가 이 전형들을 완전 빠삭하게 이해하면서 자기가 설계해 간다는 거는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학부모님들께서 특히 아버님들께서 이것을 좀 많이 이해를 해주셔야지 돼요. 근데 보통 제가 뵈니까 오늘 이제 아버님들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는데 보통 고3 때 돼서 오세요 아버님들은. 그러니까 그때 좀 늦어요. 같이 이게 좀 합이 맞아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오늘 오신 학부모님들은 정말 먼저 시작하셨다라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 싶네요. 자, 그리고 이제 2024년도 고등학교 선택은 같이 하셔야 되는데 고교 선택할 때도 이견이 있으실 수 있어요. 특히 엄마랑 아빠랑 이견인 거는 좀 웃기잖아요. 엄마 아빠는 보통은 한 팀이실 거고 애는 뭐 여길 가고 싶다. 근데 엄마 아빠가 보기에는 안 될 것 같은데? 약간 이런 게 있는데 결국에는 된다 안 된다의 얘기는 근거를 다 우리가 찾아서 정보를 찾아내고 즉 숫자. 너 미망고 이주화에서 봤더니 너 대성 가면 몇 등급이고 너 선정 가면 몇 등급이고 충남 가면 몇 등급이다. 이게 나올 거니까 이러고 이런 상황이고 학교별 특징이 이러이러한데
너가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했을 때 본인이 선택해야죠. 결과적으로. 왜냐면 어머님 아버님이 강요하셨을 때 나중에 독박 쓰세요. 나중에 가서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내가 이래서 안 온다고 했는데 지금 엄마 아빠 때문에 내가 못 살아 막 이러면은 그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때 아무리 뭐 해도 안 돼요. 그러니까 애가 결국에는 본인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절대평가가 아닌 상대평가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되게 조심스러운 자료를 좀 보여드릴게요. 와, 이거 보고 진짜 좀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지. 저희가 이제 서부학군이고 서부학군에 지금 46개 중학교가 이렇게 쭉 순서대로 있는데요. 이게 딱 중학교의 무슨 순위다. 학력의 무슨 순서다. 공부 잘하는 순서다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이거는. 근데 뭐냐면 서부학군 중학교에 국가수준 성취도 평가라는 시험이 있었어요. 국가수준 성취도 평가. 서부학군만 본 건 아닙니다. 전국에 있는 중학교들이 다 본 건데 이건 그러니까 수능 모의고사보다 훨씬 쉬워요. 훨씬 쉽고 이걸 나무위키에서는 어떻게 정의하고 있냐면요.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지 교육 목표에 따라서 얼마나 잘 도달했는지를 체계적으로 진단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실시하는 평가예요. 교육과정 및 교수 학습 방법을 효과적으로 개선하고 어쩌고 그러다가 쉽게 말해서 학생의 몇 퍼센트가 기초 미달인지를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하는 애를 몇 퍼센트냐 이걸 보겠다는 게 아니라 기초 미달인 애들이 몇 퍼센트냐 몇 퍼센트가 보통이 나오느냐 그러니까 상위권을 가려낸다기보다는 보통 수준 기초 미달이 몇 퍼센트인지를 평가하는 그런 시험이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시험을 제가 다 출력해서 한번 확인을 해봤더니만 일단 쉬워요. 되게 단순해요. 그러니까 수능 패턴하고 좀 닮아있긴 한데 문항수가 훨씬 적고 듣기평가도 훨씬 적고 문항도 좀 적은 데다가 글밥도 좀 적습니다. 그렇다고 막 발가락으로 풀 정도로 막 OX 이런 느낌은 아니에요. 근데 결국에는 기본을 묻는 수준이고 만약에 이 시험을 누군가 망쳤다 그러면 그거는 공부를 못하는 게 아니라 그냥 공부를 할 수 없는 애예요. 그러니까 문제 푸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물어보는 게 뭔지를 이해를 못한다던가 약간 이런 수준이다라고 기재를 하는 것이죠. 이 시험의 취지가. 이렇게 설계된 이 국가수준 성취도 평가를 전국에 있는 중학교들이 웬만하면 다 봤어요. 이게 이제 윤석열 정권 들어오고 2022년도에는 필수는 아닙니다만 웬만한 전국의 중학교들이 웬만하면 다 봤더라고요, 이걸. 그래서 그 순위가 쫙 나왔는데 서부학군에서는 신도중학교가 제일 그 학력 미달인 애들이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순위가 제일 그러니까 82%가 그러니까 학력 미달이 아닌 애들이니까. 그러니까 18% 정도가 학력 미달인 애들인 거죠, 보통 수준. 그리고는 가재울. 그리고 진관. 공통점이 뭐예요? 뉴타운. 아파트. 진짜 답답하네요, 그렇죠? 근데 우리 다 알고 계셨을 것 같은데? 신도 진관 중학교 애들 되게 잘해요. 가재울 중학교도 잘해요. 고등학교는 정말 답답하지만 해당 중학교들은 다 정말 잘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어찌됐건 대성, 예일, 선정 와서 다 전교권 하는 애들이 보통 여기 출신 애들이 많아요. 지금 저도 몇 년 전부터 계속 보는데 중학교 어디 나왔냐고 꼭 물어보거든요. 저희가 상담을 할 때 보통 여기 있는 애들이 많아요. 그리고 인원도 겁나 많아요. 인원이 얘네가 지금 1000명이 넘어요. 지금.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연서 상시는 이제 400명, 200명 막 점점 떨어지고 있지. 인원 자체가 적은 데다가 이런 부분이 좀 있어요. 그리고 선일여중, 대선중, 예일여중. 그러니까 이렇게 순서가 있고 불강중, 숭실중, 그리고 은평중, 그리고 연서, 덕산, 선정, 구산, 영락, 상신, 연신, 증산, 충암 이런 순서대로 지금 학력이 조금 공부를 좀 안 하는 아이들이 많이 포진이 돼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근데 학부모님들은 이렇게까지 실감을 못 하시잖아요. 내가 직접 학교 가서 이제 수업 듣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애는 뭐 실감하나? 다른 학교를 다녀보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지가 다니는 학교가 다른데?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이런 밑그림 안에 아이들이 생활을 하고 있고 그 안에서 A 받고 B 받고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 지금 다 이제 공교육에 이제 종사하시는 선생님들이 문제를 내실 텐데 해당 중학교 시험 문제를 아무렇게나 막 낼 수 없단 말이죠.
A등급 퍼센테이지도 맞춰야 되고 B등급 퍼센테이지 맞춰야 되는데 시험지의 수준이 똑같지 않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봐도 알겠어요. 이런 것들을. 그렇죠? 이런 느낌들을 좀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걸 보시고요. 너무 또 이제 극단적으로 야, 답답하다 진짜 노답이네. 알고 봤더니 충암조 막 이렇게 얘기하시면은 좀 왜냐하면 저는 이거 계속 여러 번 봤거든요. 근데 제가 동의 못하는 부분들이 좀 몇 개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 학원에서 어찌됐건 또 저희 중등부가 신사 캠퍼스가 저쪽에 또 있다 보니까 저희는 원래 본원이 거기여갖고 그동안의 입시 실적을 가장 잘 냈던 학생들은 상신 연서 중학생 학생들이었어요. 사실 서울 의대 간 애도 상신중 출신. 그 연대 로스쿨 가갖고 김앤장 다닌다고 저한테 얼마 전에 연락 온 애도 연서중학교 출신. 그러니까 그런 애들이 굉장히 이렇게 돼서 해서 저는 굉장히 그 부심이 좀 있는데 어찌됐건 퍼센테이지다 이런 부분이고 그래서 지금 얼마나 이 절대평가, 상대평가가 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얼마나 뭉개져 있느냐 요거를 좀 보시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보여드렸고요. 자, 그래서 이제 시간 순서대로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중3 겨울이죠. 이제 기말고사 좀 있으면 끝나죠. 11월 좀 첫째, 둘째쯤 이때 끝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내신을 그렇게 막 헤비하게 하진 않아요. 근데 중학교 내신이 하나도 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보니까 중학교 때 공부 내신 못 본 애가 고등학교 때 못 봐요. 그쵸? 아유 중학교 안 중요해. 이거 시험에 안 들어가. 그래요? 그러면 애가 어떠냐면은 시험 기간을 대하는 이 스탠스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시험 기간은 긴장을 하고 내가 계획을 세우고 스카에 가고 내일은 무슨 시험이니까 이 과목 공부해야 돼. 플래너도 세우고 좀 망해도 보고 리뷰도 해보고 이거잖아요. 잘했다고 칭찬도 해주고. 그러니까 이런 기간에 이런 어떤 훈련을 애들이 거듭 해오는 건데 일단 1학년 때 자유학계자라서 그런 게 전무한 상태였고 몇 번 보지도 않은 데다가 3학년 때 되니까 야 이제 다 접어. 고등학교 들어가야 되니까 이제 이 시험은 다 망했다 야. 이렇게 했을 때 이게 좀 좋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렇다고 막 한 달을 잡아버려. 이것도 좀 이상한 거예요. 굉장히 좀 촌스러운 느낌이 사실 있어요. 그래서 한 2, 3주 정도 빡세게 공부하고 그리고 바로 또 이제 고등학교 이제 대입 준비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좀 가셨으면 좋겠는데 지금이 뭐 그 상태입니다. 그래서 중3 겨울부터는 일단 상대평가 학업 역량을 늘리셔야 되겠죠. 그래서 영어는 제가 영어과고 저희가 영어학원을 하고 있으니까 제 머릿속에는 영어는 훤해요. 단계별로 어떻게 해야 되고 안 따라주면 이제 어떻게 동기부여를 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제 머릿속에는 국어나 수학은 없어요. 제 전공 분야가 아니고. 근데 미만고 보면 진짜 열받고 답답한 게 국어랑 수학이 너무 형편없이 나요. 점수가. 그러니까 막 6등급 나와버리고 5등급 나와버리니까 그걸 가지고 네가 어느 고등학교 가면 몇 등급이다라고 이거 계산하기도 답답해요. 계산할 의미도 없는 애들도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세팅을 조금 좀 잘 하셨으면 좋겠다는 부분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학이 선택하는 학생의 조건이 뭐냐. 최소 홍대 이상 갈 거면은 뭘 요구하는지를 확인한다는 거. 학생에 맞는 대입 전형, 학생에 맞는 고교 선택을 중3 때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입학을 했어요. 그럼 2월 첫째 주에 딱 발표 나거든요. 그럼 저희가 2월 둘째 주부터 학교별 간담회를 합니다. 그래서 8번의 간담회를 하겠죠. 학교를 8개 하니까. 그러면 이제 이어서 막 이런 식으로 하죠. 저희가 8개 그 고등학교가 안 되면 어떻게 하나요? 그럼 저희 학원은 못 다니시는 거죠. 3월 달부터는 2월 말까지만 다니시는 거고 그거는 뭐 찬찬히 말씀을 다시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고1 겨울방학 내년 이맘때쯤 되면 온도는 지금보다 좀 떨어지실 것 같긴 한데 어찌됐건 그때는 이제 1, 2학기 내신 점수가 나와 있는 상태일 거고 또 최근 본 11월 모고가 나와 있을 거예요. 1학년 겨울방학이 되면 그럼 이미 어느 정도 숫자가 확 데이터가 나와 있는 거예요. 그걸로 얘가 지원이 될 수 있는 수시 지원이 가능한 대학의 수준이 당연히 나와요.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지원이 가능한 대학이 있고 그대로 그냥 가자는 게 아니라 좀 올려갖고 목표를 세워야 되잖아요. 2학년 때도 이렇게 좀 달려야 되니까 그래서 목표 대학의 조건을 알려줍니다. 자, 그래서 2학년 때 챙기고 어떻게 잡아야 되고 시나리오 짜야 되고 과목별로 등급은 어떻게 올려야 되는지를 목표를 같이 잡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2학년 시나리오를 잡는 게 고1 겨울방학 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런 일련의 순서대로 이제 고3, 고2까지 간다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럼 미망고 미리 만나는 고교 내신이라는 시험이고요. 국어, 영어, 수학을 고1 모의고사로 진행을 합니다. 근데 고1 모의고사는 이제 과거 형들이, 누나들이, 언니들이 다 봤던 시험들이니까 그 시험에 전국에 이제 이 표점이 나와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그 점수를 취득하게 되면은 가정을 하는 거죠. 얘네가 몇 등급 정도 될 거고 퍼센테이지가 몇 퍼센트 정도 될 것이다라는 게 나오니까 일단 이 시험을 보게 되는데 이번이 이제 마지막 시험입니다. 11월 5일이고요. 일요일이에요. 그래서 오전에 진행이 될 거고 요거는 이제 잠시 뒤에 저희가 문자로 그 이번 주에 안내를 드릴 거거든요. 지금 오실 학부모님들한테. 그래서 신청을 문자로 다시 해주시면 되는 건데 요때는 이제 외부 학생들도 상당히 많이 오고 멀리서도 많이 보러 오세요. 다른 지역에서도 상당히 많이 보러 오시게 되고 꽤나 진지한 시험 고사장의 느낌이 사실 좀 납니다. 저도 그날은 이제 인사드리러 좀 오는 편인데요. 여기가 저희가 이제 구산 2캠퍼스거든요. 근데 여기랑 3층이 다 꽉 차요. 애들이. 그래서 레벨별로 좀 나눠서 이제 시험을 좀 보게 되는데 어찌됐건 국수형 다 보고요. 자, 이 친구가 대선고랑 선정 과중을 희망한다라고 저희가 일단 받아야겠죠? 얘한테. 그리고 이제 그날 시험을 딱 봤더니 국어는 1등급이 나왔고 96% 100분입니다. 수학은 60점이 나와버렸어요. 4등급. 영어는 60점이 아니죠. 그러니까 100분이니까 60%. 영어는 79점이라서 3등급. 그러니까 이렇게 1, 4, 3이 나왔어요. 얘가. 그러면 이제 실제로 이게 고등학교 들어가서 본 모의고사는 아니기 때문에 이제 목표 등급을 정해주긴 합니다. 어찌됐건 내신 예상 등급은 야 너 대선 가면 2.67 나오겠다. 자, 근데 선정 과중 가면은 조금 높을 거야. 2.27 정도 나올 것 같다. 요거 알고 엄마 아빠랑 상의해서 고등학교 선택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깨알같이 기생충같이 생긴 이 쬐끄만한 글씨들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의고사는 영어 기준으로는 45문항이에요. 그리고 17번까지가 듣기 문항이고 18번부터 이제 45번까지가 독해 문항이겠죠? 근데 이 모든 45개의 문항이 100점도 조금씩 다르기도 하고 난이도가 좀 다르겠죠? 그쵸? 수학도 마찬가지고 그 킬러 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교육청에서는 평가원에서는 여기 있는 이 배점들을 쭉 통계 자료를 통해서 A, B, C, D, E로 난도를 이제 설정을 해요. 성적표가 나올 때. 그러니까 E가 제일 어려운 거예요. A, B, C가 제일 쉬운 거고. 이해가 가시죠? 그럼 영어는 듣기 평가가 쉽다고 들으셨어요? 좀 어렵다고 들으셨어요? 쉽다고 들으셨죠? 그래서 듣기가 17번까지가 있는데 여기는 A, B, A, B, A, B예요. 끽해봤자 C가 하나 있긴 한데 C도 쉬워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고등학교 1학년 3월 모의고사 듣기는 초등학교 6학년 애들도 웬만하면 맞는 애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A, B, C까지는 허들처럼 약간 이거는 안정권을 풀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이렇게 기준을 잡으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A, B, C까지 중에서는 틀린 게 없으면 참 좋겠죠? 그런데 이제 A, B, C, D, D하고 E에서는 좀 틀리는 게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성적표를 아유 3등급이네, 아유 2등급이네, 아유 열심히 해? 이게 아니라 수학도 학원도 보내시고 국어도 여러 가지 또 시키실 테니까 도대체 얘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가 항상 답답하잖아요. 수강료 날짜는 겁나 빨리 돌아와. 또 뻑하면 특강하래고. 어우 그냥 통장에 그냥 계속 마이너스 막 치고 막 점점 내려가고 있는데 도대체 잘하고 있는 거야 뭐야? 답답한데 중간에 기준을 잡아주실 분들은 학부모님들이시지 그 기관에 물어보면 잘한다고 그러지 뭐라 그래요. 저희한테도 잘한다고 그러지 뭐라 그러겠어요. 저희가 열심히 하는데 뭐 좀 부족합니다 이러지만 기준은 요걸로 잡아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내 새끼가 계속 한다고 했는데 AB에서 겁나게 틀려버려. 안 한 거죠. 안 한 거예요. 혼자 삽질하고 다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D2를 틀린다 그러면은 단계에 약간 올라왔네 이런 걸 보시는 거고 다음번 성적표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좀 보실 수 있는 스마트한 이런 분석 능력 이런 거 좀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보시겠지만 이게 엄마들만 아시면 안 되겠죠? 지가 알아야지 지가 뭘 틀렸고 뭘 맞았는지 우리 학생이 알아야 돼서 어찌됐건 저희가 이걸 보고 난 다음에는 이 친구가 A라는 정답률에서는 몇 퍼센트를 맞췄는지 성취율까지 다 분석을 해서 이제 이 성적표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꽤나
의미 있는 성적표를 받으시게 될 겁니다. 이거 꼭 보게 하셔야 되겠죠. 그쵸? 결국 저렇게 미만고 딱 보셔서요. 해당 고등학교 어디 갔을 때 결국 한 2등급, 미만고 테스트 결과 한 2등급 정도가 나왔다. 그러면 아까 이제 이거 보셨잖아요. 얘가 1, 4, 3 이렇게 나왔으니까 그쵸? 1, 4, 3 이렇게 나왔는데 얘가 한 2점 몇 등급 나온 거죠. 이 정도면은 평균적으로 봤을 때. 2등급인데 이게 이제 고등학교를 어디에 쓰냐에 따라서 저게 2등급이 똑같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어딜 가면 1.5가 나올 거고 어느 고등학교를 가면 3.1이 나올 거라는 거예요. 저게. 요 정도 안에 있겠죠?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기준을 삼아서 어디를 갈래 아들아 딸아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고등학교에 대한 정보도 좀 더 들으시고요.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미만고 성적 분석 노트 이거 이제 아까 제가 학부모님들이 저거를 아시는 것도 참 좋지만 주인공인 아이들이 시험을 치를 때마다 본인의 분석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근데 이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참 이상적이긴 하나 참 쉽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분위기를 자꾸 만들어주면은 진짜 안 들을 것 같은데 결국에는 또 따라와요, 애들이. 그러니까 아이들이 훨씬 더 수용성이 좋잖아요, 어른들보다는. 그래서 이 분석에 대해서 늘 루틴하게 이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먼저 본인이 직접 작성을 해야 됩니다. 저 성적표를 줄 거니까 본인이 지금 내가 몇 %인지 이걸 작성을 하게끔 해서 저희가 미만고 분석 노트 정리를 하고 내가 무슨 유형에서 틀렸는지 이런 것들을 작성하게 하는 이런 계획들이 있고요. 이걸 이제 학부모님들하고 공유를 하는 거죠. 그 미만고를 딱 봤어요. 그리고 성적표를 받으셨어요. 그러면은 그걸 갖고 이제 어찌됐건 상담을 좀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담을 저희가 해드릴 건데 상담 일정은 일단은 네 상담 일정은 일단은 잡아서 좀 말씀을 드릴 거고 요걸 가지고 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미만고 그러니까 재원생 아닌 분들도 나중에 그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요거 마지막 간담회고 미만고 보고 나서 그 고교 선택 토론회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거의 일주일에 한 뭐 월화수목 약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예약 잡아서 진행이 되는데 한 5팀씩 4팀씩 이렇게 들어오시는 건데 그때 아이랑 같이 오세요. 근데 오실 때 저 미만고 성적표가 꼭 필요하고 요 분석 노트가 필요합니다. 요걸 2개를 갖고 오셔야지 그 자리가 의미가 있거든요. 그냥 오시면은 서로 아무 말이나 하다가 시간 낭비하니까 요걸 필수로 꼭 갖고 오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학업 역량에 대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먼저 성적 분석해서요. 국어랑 수학이요. 영어도 물론인데 저 영어 4등급 이하 별로 없어요. 지금 저희 학원에. 4등급 이하로 떨어지는 거를 좀 어떻게 제발 해주세요. 요거를. 그러니까 이번 미만고 며칠 안 남았으니까 그때부터 뭐 어떻게 하실 수는 없겠지만은 그때 뭐 5가 나왔다, 6이 나왔다, 뭐 4점 몇이 나왔다 이렇게 되면은 이거 좀 뭔가 문제가 있네. 그리고 다 한번 뜯어보세요. 다 뜯어보시고 상담도 더 하시고 근데 그거를 그 학부모님들께서 정말 원하시는 거를 갖고 싶으시다면 즉 내 새끼 성적 오르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기관에 맡겼을 때 야 너네 여태까지 이렇게 믿고 맡겼는데 뭐 한 거야?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면은 원하시는 걸 갖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원하시는 건 잘해서 좋게 올리자는 건데 그럼 그 기관을 믿으시면은 다 터놓고 얘기하는 거죠. 내가 지금 이게 좀 답답하고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시냐 여러 번에 걸쳐서 상담을 하시는 거고 대안이 뭐냐 근데 딱 대안이 없다 그러면 뭐 갈아탈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믿고 계속 갈 수도 있는 거고 4 이하가 나오면 답이 없어요. 4 이하가 나오면 그거를 낙관적으로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00분위를 보셔야 돼요. 등급 말고. 자, 그리고 상대평가 등급도 보셔야 되겠고 아까 보신 것처럼 정답률, 유형 분석, 그리고 왜 틀렸는지 이유도 분석을 하는데 예를 들어 영어 같은 경우는 뭐 장문 독해 쪽에서 이제 다 틀려버리는 애들이 있어요. 뒷부분에 41번부터 45번까지를 싹 틀리는 애들은 이제 시간이 부족한 거예요. 아니면은 이제 빈칸 추론하고 순서 삽입 쪽에서 틀려버리는 애들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실력이 부족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점수마다 배치가 있기 때문에 유형과 A, B, C, D, E를 통해서 취약점이 다 드러나요, 사실은. 그래서 사실 저희가 이제 중등부 제가 커리큘럼 오전에 짜다 왔는데 중학교 1학년은 고1 모고의 A, B, C까지
D는 아직 못 풀고 A, B, C까지는 마무리하고 학년마다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교재랑 커리큘럼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학습 계획은 3개월 학습, 목표 학부모님 공유하셔서 이렇게 이제 1년의 과정을 좀 거치신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한 내신 등급이 오케이 좋아 미만 거 봤더니 한 2.5 등급 나온다 이거지? 선정 가면 2.2 나오고 대성 가면 2.6, 7 나오고 명지 가면 몇 나오고 이런다 이거지? 오케이. 근데 똑같은 2.5가 나왔어요. 그럼 아까 제가 계속 거듭 말씀드리는 게 비평준한 지방권 고등학교처럼 하지 말자는 거잖아요. 전략을 세운다는 건데 그 전략은 내신 요것만 갖고 못 써요. 원서 쓸 게 없어요. 이것만 갖고는 진짜 1점 몇 등급 받았는데 명지대학교 교과로 가는 거예요. 최저가 없거든요. 거기가 광운대 명지대만 수능 최저가 없어요. 학생부 교과로. 그래서 내신이 1등급 때인데 거기에 가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다른 조건을 충족을 시켜야 되는데 예를 들어 2.5인데 얘가 수능 최저에 3합 6을 맞춰요. 3합 8을 맞춰요. 이제 이렇게 되면은 종합으로 홍대, 이대를 빨간색입니다. 뭐냐? 합격이에요. 합격. 숭실대 2합 4, 5. 문과는 4, 이과는 5. 그래서 2합 4나 5를 맞추면 교과 전형으로도 숭실에 합격을 합니다. 근데 이게 물론 변수가 있죠. 수능 당일날 얼타버릴 수도 있고 뭐 망쳐버릴 수도 있지만 거듭된 모의고사에서 계속 점수가 나와준다면 어느 정도 최저를 맞출 수 있는 각이 나온다 안 나온다를 우리가 볼 수는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신에다가 플러스 최저를 맞춰준다면 이런 데가 빨간 돌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학생부 교과로 동문대를 쓰면 합격할까요 안 할까요? 모르죠. 여기는 이제 최저가 없어갖고 몰라요. 합격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논술로 숙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최저 3합 6, 3합 8, 2합 4나 5를 맞추면 이 대학들을 지원이 가능한 애들이 있는 거예요. 자, 근데 2.5인데 냅둬버렸어. 엄마가 막 아유 복잡해서 모르겠어. 그리고 나도 간다음에도 간다고 각오했는데 들을 때마다도 복잡하고 일단 애 내신이 2.5가 아니야. 2.5가 아니라서 뭔가 사기를 잃어버렸어 그냥. 뭔가 의욕이 없었어. 그러면은 약간 냅두겠죠? 근데 이게 첫 시작이 2.5가 아니어도 사부작 올라가서 아까 3.9까지만 가도 괜찮은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학생부 종합에 세종대, 국민대, 숭실대를 썼는데 보시는 것처럼 빨간불이 안 들어오잖아요. 왜냐하면 여기 지금 최저가 없어요. 그리고 학생부 교과로 명지대, 상명대, 카대, 명지대도 최저가 없어요. 근데 상명대나 카대는 최저 2합 7. 2합 7 되게 괜찮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어를 만약에 3을 받아요. 탐구를 4를 받으면 2합 7이네요. 그러니까 3하고 4 못 받겠어요? 괜찮잖아요. 그러면 이제 인서울이잖아요. 어찌됐건 간에. 이렇게 갈 수 있는데 아유 2합 7은 다 맞지 않나? 그거는 그들의 무리가 있겠죠. 그 엄마들의 인프라가 있겠죠. 2합 7도 어려운 무리들이 있을 것이고 2합 7이 그걸 못 맞춰? 이런 무리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엄마들 인프라 다 보시면 아시니까. 그래서 이게 내가 이 인프라로 들어가야죠. 그러면 이런 분위기 안으로 애도 집어넣고 어머님들도 모임을 가지셔도 좀 이쪽으로 들어가셔서 약간 어떻게 해야 되는데 어느 학원이 탐구를 잘한대 이런 거 이제 학년마다 설계를 좀 해주셔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최저는 애가 맞추는 게 아니에요. 엄마가 설계를 해주셔야 돼요. 시시때때로. 학교 다니면서 최저 못 맞춰요. 그러니까 방학 때라든가 특강이라든가 이렇게 학년마다 좀 세팅을 해주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시는 거죠. 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고 자, 그러면 이제 생기부 얘기로 잠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생기부에 그 어느 때보다도 진심으로 대하셔야 돼요. 다른 학부모님들보다도 학종을 무조건 좀 우선시 여기셔야 되기 때문에 학종에서 자유로우실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학종은 뭐다? 생기부다. 생기부를 어떻게 쓰는가? 지금 이제 이 발표안이요. 이거는 이제 지난 10월에 나온 발표, 지난 이제 더 전에 나온 발표안이죠, 이게. 근데 그때 이제 얼마 전에 나온 개정안은 사실상 이제 내신 점수를 어떻게 표기를 하겠다. 그리고 수능의 과목이 바뀌었다라는 얘기인데 그 전에 이미 발표 나왔던 내용들은 그 생기부 관련된 얘기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질문하는 학교를 육성하고 수업평가를 실천하는 학교를 선정하겠다. 그래서 굉장히 파격적인 발표를 했었어요. 그래서 보시면
수업 평가 방식을 실천하는 학교를 선정해서 매년 120개 고등학교를 선택해서 인센티브 제공을 한대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10월 10일 발표한 내용은 그걸 뺐어요. 그걸 뺐고 요거는 그 전에 발표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숫자 얘기를 많이 했고요. 그 전에는 생기부 얘기를 많이 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걸 두 개 합쳐야지 교육 개정안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거에 우리 아이들이 해당이 된다고요. 해당이 돼요. 그래서 지금 고등학교들은 당연히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애들부터 적용이 안 되지만은 지금 제가 현장에서 어떻게 느끼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이 부분뿐만 아니라 선원 수령 확대 얘기도 많이 들으셨죠? 내신에서. 수능에서도 선원 수령 하자 어쩌다 그러다 안 하기로 결정을 했고, 그거는 각 고등학교 내신에서는 선원 수령을 확대를 시켜야 된다. 질문하는 학교를 육성을 하겠다. 이게 뭐냐? 생기부를 더 풍성하게 만든다는 얘기인데, 저는 지금 내신을 현장에서 수업을 지금 되게 많이 하는 원장이에요. 저는 수업이 꽉 차 있는데, 저희가 이번 주랑 지난주에 8개 고등학교의 중간고사 내신 분석 회의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8개 고등학교지만 1학년, 2학년, 3학년이 다 있다 보니까 하루에 다 안 되거든요. 그럼 한 2시간씩 나눠서 이렇게 쫙 발표를 하는 거예요, 강사들이. 근데 되게 큰 변화들이 있어요, 지금 현재. 선원 수령에. 고등학교는 지금 교육청 산하에 여러 가지 푸시를 받고 있어요. 선원 수령을 확대를 할 건데 준비해라. 그러니까 선정고등학교 영어 내신은 굉장히 범위가 작거든요. 범위가 적어요. 그리고 그렇게 문제도 어렵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좀 약간 복병 같은 거였어요. 이렇게 쉬운데 이걸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지? 막 이런 게 있었는데, 지난 1학기 기말고사부터 서술형이 굉장히 문제가 어렵게 내기 시작했어요. 까다롭게 내고 안 하던 문제 패턴들을 내고 있고, 충암고등학교도 사실은 남학생들이고 서술형 주관식 까다롭게 내면 애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새로운 시도들을 하게 됐습니다. 남자애들은 사실 서술형 잘 못 풀거든요. 스펠링 써도 막 발가락으로 쓰고 막 이러잖아요. 못 알아보게 쓰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요구하는 시험들을 내고 있고, 뭐 아무튼 이렇게 동명여고도 그렇고 굉장히 까탈스럽게 서술형 주관식을 내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고등학교 올라가면은 당연히 선원 수령에 대한 어떤 이 타격을 받게 돼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참고로 숭실고랑 대성고등학교만 영어과에 한정해서는 선원 수령을 안 내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건 좀 문제예요. 지금 내년부터 아마 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드는데, 왜냐면 내후년부터 무조건 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질문하고 육성하는 이런 어떤 정부의 푸시가 있고 각 고등학교는 준비를 하고 있으니 탐구 보고서를 쓸 수 있는 아이로 우리가 역량을 좀 강화를 시켜줘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도 지금 뜬구름 잡는 얘기 좀 할게요. 뜬구름 잡는 얘기처럼 들리시는지 어떠는지 모르겠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걸 좀 조심스럽긴 해요. 저도 지금 이게 참 어렵던데, 그러니까 저는 지금 제가 학원 20년 정도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제가 애기들 어렸을 때 그때부터 나와서 일을 해서 집에 TV가 있으면은 애들이 난리가 나더라고요, 진짜. 그래서 TV를 없애고 아무튼 YTN 뉴스를 주구장창 틀어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재미가 없잖아요. 뉴스만 24시간 나오는데. 근데 어느덧 이 뉴스 보는 게 그냥 습관이 또 되더라고요, 걔네도. 안 보는 거보다 낫다 뭐 이런 느낌인가 봐요. 그래서 밥 먹을 때 늘 뉴스를 틀어놔요. 그리고 최근에 뉴스를 선정을 해서 뉴스 범위의 의미를 파악을 하는 거죠. 최근에는 여러 이스라엘 전쟁도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뭐 환경 문제라든가 사회 이슈적인 문제라든가 마약 문제라든가 여러 문제들이 좀 있죠. 그런 얘기들이 나올 때 카더라 통신이나 유튜브의 극단적인 이상한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뉴스를 보는 게 아니라 일단은 뉴스를 같이 봅니다. 그러니까 같이 보셔야지 돼요. 그리고 가족끼리 밥 먹으면서, 그러니까 같이 외식하시는 날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문화로 만드시면은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냥 사례로 토요일 저녁 6시 반이면 저희는 이제 상암동 버거킹 앞에서 무조건 만나야 돼요. 가족이 약속이. 그래서 가서 이제 삼겹살 먹든가 오늘 뭐 먹을 거야, 뭐 회 먹을 거야, 뭐 먹을 거야, 뭐 이렇게 먹으면은 이제 먹어요. 먹는데 만약에 갑자기 못 온다 그럼 난리 나요. 미리 얘기해야 돼요. 미리 뭐 전날이나 전전날에 저 약속 있어서 오늘 못 갈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해야 되고, 아무튼 그날 만나서 먹으면서 이제 이 뉴스나 뭘 얘기를 하는 거죠. 진짜로 얘기를 하고, 이거에 관련된 책이 있으면은 같이 그걸 읽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 읽기 참 힘들어요, 사실은. 근데 한 달에 한 권 정도 이렇게 얘기를 해서 같이
책을 읽는데 이런 집이 있을 것 같으세요? 없을 것 같으세요? 있어요. 있어요. 부정하고 싶은데 있어요. 있더라고요. 근데 뭐 이게 막 굉장히 쉬운 것도 아니지만 되게 어려운 것도 아닌데 불법은 아니잖아요. 불법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세상은 어떻게 보면 공평한 것 같아요. 이걸 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그 내용을 가지고 토론을 하고 각자의 주장을 말하고 칭찬 노트를 정리하는 건데 굉장히 이상적입니다. 이거를 다 완벽하게 한다는 거는 사실 쉽지 않은데요.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을 중등부 학부모님들하고 저희가 지금 필수적으로 지금 짰어요, 이번에. 그래서 이거를 만들어 와야 돼. 진짜로. 중등부 엄마들. 근데 엄마, 나 저런 거 딱지쓰기 이러면은 못하는 거죠. 근데 저걸 하시는 분이 지금 중등부 전체 재원생 학부모님 중에 뭐 몇 분이나 계시겠습니까? 근데 한두 분이라도 있으시면은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들을 우리가 위해서 지금 하게 되는 건데 사실 이런 게 없잖아요. 애들은 사실 학교에서 질문하고 토론할 기회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아까 중학교 순위 딱 보셨죠? 학력 저하 애들. 거기서 질문하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아, 왜 저래? 이러고, 아, 왜 나대? 너 때문에 수업 늦어졌잖아, 길어졌잖아. 이럴 수 있죠. 그쵸? 그리고 칭찬받나요? 애들이 그렇게 막 질문하고 하면은? 그 어머님들이 더 잘 아실 거예요. 아버님들도. 아기 때는 밥만 잘 먹어도 칭찬했는데 오줌만 잘 싸도 칭찬하고 잠만 잘 자도 칭찬했는데 어느덧부터 칭찬거리가 하나도 없어지고 뭐 발표하고 토론하는 건 까이고 왜 나대냐 그러고 못하는 거를 지적해서 그걸 계속해서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사실은 입시가 현행 입시가 원하는 생기부를 잘 꾸려서 자기주도적인 학습의 어떤 역량을 보여주고 그걸 기재하는 이 입시하고는 사실상 온도차가 상당히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어렵지만은 시도를 해볼 필요가 있으시고요. 요즘엔 제가 학부모님들하고 막 되게 막역하게 이렇게 관계를 맺기가 좀 어려운데 전에 이제 서울대 의대를 간 예일여고 이제 졸업한 아이가 이제 벌써 본과 들어갔어요. 근데 그 아이 입시를 치르고 다 끝나고 나서 이제 발표가 나서 그 어머님 아버님하고 이제 저희 가족들하고 같이 이렇게 식사를 한번 해서 저희 집으로 오셔서 막 3차까지 가고 막 파이팅! 막 이러고 했는데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이 과정을 다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멋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이유가 있었어요. 그리고 뭐 수행평가 하면은 다 그걸 알고 계시고 다 얘기를 하시고 유난스럽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어찌됐건 이거는 필요하다.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토론을 어떻게 다 하겠어요. 저한테 과학 얘기하고 그러면 저 머리 아파요. 근데 이제 그걸 뭐 주거니 받거니 토론은 못하겠지만 뭔 얘기를 물어보면 엄마 잘 모르는데 엄마 조금 알아보고 다시 얘기해 줄게. 너 어떻게 그런 거 궁금하게 생각했니? 이 엄마 표정 하나만으로도 아이는 표정이 싹 바뀐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이런 것들을 좀 강조드리고 싶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실제 사례 설명 드릴게요. 자기주도를 하는 아이라는 건 어떤 거냐? 실제 저희 재학생인데요. 진관중학교 졸업해서 예일여고에 지금 다니고 있는 학생입니다. 이 친구는 1학년 때 학교에서 이제 전공 관련된 이제 진로 프로그램이 있어요. 외부 인사들이 오셔서 이제 강의를 하는 프로그램인데 그때 건축에 관련된 이제 어떤 인사가 오셔서 강의를 했습니다. 그걸 듣고서 1학년 때는 전공을 건축학과를 가고 싶어 했었어요. 근데 건축과 물리의 관계에 대해서 그 강연을 통해서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건축이랑 물리랑 이렇게까지 아주 끈끈한 관련이 있었던가? 알게 되고 거기서 이제 질문이 생겼습니다. 기후는 계속해서 급변하고 있는데 사실은 30년 전, 20년 전 아파트의 배수관이라든가 하수관의 크기나 사이즈는 왜 동일하지? 그리고 지금 현재 지어지고 있는 건축물들의 이런 어떤 하수도 구조라든가 이런 것들은 옛날하고 많이 바뀌었는가? 이게 좀 궁금하게 됐어요. 이 친구가 진관중학교를 다녔던 걸로 봐서는 집이 어딘지 대충 느낌이 오시죠? 그래서 본인이 살고 있는 은평 뉴타운은 어떻게 하수 배수 구간이 되어져 있고 사이즈가 어떤지 구청 가면 다 알려주거든요. 그리고 이제 부산동은 어떤가? 이제 구가옥이 많죠. 빌라들이 많고. 그리고 강남역 같은 경우는 왜 이렇게 반지하가 많은 거야? 거기는 배수관이 도대체 어떻게 됐길래 맨날 홍수가 나면 저 난리를 치는 거지? 이런 것들을 각 이제 관공서를 통해서 이제 의뢰를 해서 자료를 뽑습니다. 실제로요. 그래서 그 내용으로 보고서를 하나 작성을 해서 발표를 했어요. 그걸 이제 생기부에 써 있죠.
이걸 통해서 뉴타운은 옆에 습지도 있고 공원도 있고 그리고 새로 신축 아파트다 보니까 이런 하수 배수관의 설계 자체가 처음부터 기획을 하고 진행을 한 거구나. 그것이 기후변화에도 사실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방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장점들이 있었구나라는 걸 이해를 해서 친환경 생태계는 미래의 새로운 도시를 만든다라는 주제로 얘가 또 한 번의 2학년의 보고서를 쓰게 됩니다. 그럼 이게 보고서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궁금해져서 2학년 선택 과목에서 물투, 지투를 얘가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이 내용하고 물투랑 지투랑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얘는 처음에는 건축공학과를 희망을 하다가 도시공학과로 지원을 약간 바꾸게 되는 사례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시나리오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런 내용을 우리 학부모님들께서 다 설계를 하실 수는 없으세요. 그래서 학원에 보내시면은 저희가 아이들하고 이제 슬랙을 통해서 생기부 상담을 통해서 수시로 이런 질의응답들의 응답을 주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일정표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주아학원 예비고일 일정표인데요. 11월 5일 미만고에 모두 다 응시를 어찌됐건 해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감사할 건 없어요. 학부모님들이 좋으신 거고. 자, 그리고 미만고 분석 노트 작성해 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11월 13일에 예비고일이 지금 현재 저희가 1차 개강은 8월에 다 했어요. 그래서 진행 중에 있고 2차 개강이 11월 13일 날 다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새로 교재가 싹 세팅이 돼서 반도 배치가 좀 다시 정리된 아이들도 있을 것이고요. 지금 현재 재원생 학부모님들도 계시는데 반에 약간 이동이 있으면 올라가는 애들이 몇 명 있더라고요. 보니까 떨어지는 애들은 없는데 약간 올릴 아이들이 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11월 13일 이제 개강 이후부터 고교 선택 토론회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때 이제 신청해 주셔서 오시면 조금 더 나한테 맞춤형의 질문 같은 거에 응답을 받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그리고 12월에는 고교 선택을 이때 하죠. 원서 쓰시죠? 그리고 학생 목표 계획서 작성하고 이때 아까 이제 진관 중에서 예일여고 간에 그런 얘기 보셨잖아요. 저거를 고등학교 올라가서 갑자기 생뚱맞게 해! 이렇게 하면 못해요. 그래서 중학교 과정 동안에 탐구 보고서를 자꾸 여러 번 작성을 해봐야 되는데 그래서 일단 저희가 진로 주제 탐구 글쓰기라는 내용으로 이미 1차 개강 이후에 중상학생들이 한번 했었습니다만 두 번째로 다시 한번 추가로 진행을 하게 될 예정입니다. 1월, 2월 빡세게 공부하고요. 2월 1일 날 고등학교 발표가 이번에는 나네요. 예년에 2월 7일, 6일 막 이랬었는데 좀 빨리 납니다. 고등학교 간담회가 이제 요 다음 주부터 8번의 간담회가 진행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아까 그 말씀 드렸잖아요. 8개 고등학교 중에 만약에 내가 지원을 했는데 안 돼갖고 딴 데 됐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 그거 고민하실 문제가 아니세요. 어느 학원을 보내셔도 2월 말까지는 수능 공부 시키는 거예요. 그럼 배치가 안 나는데 무슨 그 고등학교 내신을 공부를 왜 시켜요? 완전 다른 건데 지금은 저희도 공통적인 학업의 역량을 키우고 단어 암기시키고 어딜 가서도 내신이랑 모의고사 잘 보게 하는 공통적인 영어를 시키는 거지 특정 고등학교 내신을 공부시키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래서 2월 말까지 커리가 지금 11월 13일 날 오픈을 하면은 그때까지 딱 마무리가 지어지는 상황이고 그 다음 주부터, 그러니까 3월 둘째 주부터일 겁니다. 아마 그때부터가 바로 학교별 해처모여에서 이제 개강을 팍 하게 되는 거죠. 그럼 만약에 가재울이 됐다, 뭐 은평이 됐다, 진관이 됐다 이러시면은 이제 발표 났구나. 그럼 이주하는 간담회 올 필요 없네. 맞아요. 그러면 이제 다른 학원을 알아보셔서 우리 학교 전문화는 내신 어디지? 이렇게 알아보셔서 세팅하는 게 이제 한 3주 있으시니까 그때 그렇게 하시는 게 제일 스마트하죠. 사실은. 근데 가끔 이러시는 분이 그때 바로 갈아타버려. 교재도 안 끝났는데 갈아탄들 그 학원의 커리에 마지막 꼬랑지 물고 가는 건데 그거를 굳이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일정이 짜 있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